뭐 법인카드 들고 와가지고 계속 보고 있었다가 취소하고 이러면 되는 거냐. 저런 식으로 무한동력처럼 10만 원이 계속 도는 형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건 참 지적하기도 어렵다. 제가 당대표로서 지방선거를 지휘했었기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항상 오세훈 시장을 지켜보고 있었고, 또 오세훈 시장과 저의 지리적 출신 배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항상 정책의 결이 좀 비슷한 느낌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교육의 사다리라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데, 역시나 노도강 출신이신 오세훈 시장님도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재명식의 기본 시리즈, 말 그대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에 비해서 훨씬 예산적으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잘 설계된 오세훈 시장의 복지 모델 같은 것은 저희가 앞으로 정치권에 많이 반영해야 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의 디딤돌 소득과 그리고 이런 서울론과 같은 교육에 관한 공약들을 저희가 받아들일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있으시죠? 그리고 오늘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이 보내줘가지고 제가 방금 페이스북에 포스팅했던데, 어제 토론 이후에 민주당이 뒤집혔다고 합니다. 약간 뒤집혀서 지금 어떻게든 온라인 여론이라도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상당한 수준의 팩트체크라고 이름 지어진 팩트체크 호소자료를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읽어보면은 팩트체크라고 돼 있고, 그것이 말이 되는 이유는 이재명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의 괴기스러운 자료를 만들고 있어요. 예. 주 4.5일제를 어떻게 임금 삭감 없이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방법론은 없고 말씀하셨으니 될 것이다,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정상적인 정치 입단이 아닙니다. 내가 말씀하셨으니 될 것이다, 왜 의심하냐, 이게 팩트다. 저는 이거는 기자분들이 지적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팩트체크라 이름을 달고 국민들을 호도하려고 한다, 이것만으로도 이 집단은 집권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격 따짐이 어떻게 정치 철학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그럴 시간 있으면 오히려 자신들의 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명할 기회 돼가지고 다음 토론에 잠깐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김문수 후보도 토론에 관련해서는 본인의 지지자들도 이 후보가 알고 있다, 이런 말을 시켜 세웠는데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어제는 이재명 후보가 의도적으로 이준석에게는 질문을 하지 않고 그리고 무시하려는 전략을 펼치는 것 같아가지고 그에 맞게 대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일체의 모르쇠 비슷하게 저는 뭐 극단적이다 이런 말로 회피하려고 했는데, 아니 저는 이재명 후보가 낸 주장을 그대로 옮기면서 나의 생각은 이렇다라고 질문하면 반박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극단적이라 주장한다면은 본인의 정치적 주장들이 좀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재명 후보 왼쪽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왼쪽 끝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스스로를 되돌아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제 보니까 김문수 후보에게 답변하는 과정 중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식의 이제 답변도 이렇게 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굉장히 인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어떻게 본인보다 그렇게 10살 이상 많은 분한테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는 답변을, 그리고 아무리 지금 국민의힘의 당세가 좀 축소되었다 한들 국민의 상당한 수를 대변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후보가 던진 질문이나 이런 답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어쩌라고요 라는 표현을 한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들 쪽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그런 본인 인성을 좀 되짚어봤으면 좋겠다. 예전에 언론사의 질문에 답하면서도 예의가 없어 하면서 저 언론사는 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원래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했는데 인심이 안 나는 거 보니까 많이 불안한가 봅니다. 아까 김문수 후보님께서 이제 후보님하고 국민의힘 대표가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있다면서 러브콜 보내셨는데 좀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요즘은 당연한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왜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상한 상황입니다. 지난 한 3년 동안에 오히려 제가 아주 큰 성과를 내온 직후에는 저 인간 때문에 표 떨어진다고 하면서 내쫓더니만은 요즘 돼가지고는 다른 소리 하는 거 보니까 환절기인가 봅니다.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제 정치적 입장이 달라질 것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안철수 의원님께서 이제 좀 지지자 단일화 얘기를 하셨고, 안 의원님이 저번에 경선 출마하실 때 광화문에서 이제 출마 선언하셨잖아요. 오늘 광화문에서 기자회견 하신 것도 혹시 좀 협치가 열려 있다고 하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오늘 저 안철수 의원님께서 페이스북에 포스팅한 걸 봤는데 굉장히 안철수 의원님의 말씀은 제가 이번 과정에서 누누이 말하지만은 개업에도 당당히 맞서셨고, 그리고 또 과학기술의 아젠다들을 끌어올리는 것에 진심이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계엄에 대한 책임이 없고, 그리고 또 과학기술이 기반이 되는 사회를 만들자는 비전에 공감대가 있는 안철수 의원님의 말씀은 제가 주의 깊게 읽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안철수 의원님께 그래서 그런 진정성 있는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저희가 그런 주장을 지금 단계에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그런 잘못된 정치를 비판하고 그리고 지적하는 입장에서는 저도 안철수 의원님과 동일한 생각이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역할을 계속 강하게 하겠다. 안철수 의원님도 워낙 또 어제 논제들 중에서 이재명 후보의 그런 산업이나 특히 IT, AI에 대한 아주 얕은 지식이나 얕은 이해가 또 드러났기 때문에 또 안철수 의원께서 전문가로서 그런 이재명 후보의 가면을 벗겨내는데 도와주신다면은 그게 바로 안철수 의원님 말하는 그런 피를 합하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저도 제가 아는 지식의 선에서 그런 이재명 후보의 무지성을 좀 비판하고 있지만은 안철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힘을 보태주시면은 참 감사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토론회 전에 오 시장이랑 세 분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신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나요? 사실 오세훈 시장님 입장에서는 방금 주제로 이제 논의되지만은 이번 선거에서 양극화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이런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덜 다뤄지는 것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갖고 계신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당신께서 만약 대선에 나오셨다면은 좀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민생이 좀 화두에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을 통해 가지고 또 저는 적어도 이런 문제를 예정된 사회 토론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 시장님이 이렇게 약간 보수 진영이 갈라져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쉽다거나 뭐 힘을 합쳐라 이런 정도. 오 시장님은 저한테 그런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 시장님 자체가 원래 상징하시는 것이 또 온화하고 또 화합을 상징하시는 그런 배려나 이런 걸 상징하시는 개인적인 캐릭터가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오세훈 시장님이 이 시기에 본인의 좋은 정책을 여러 대선 후보들과 주자들에게 나누기 위해 가지고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신 것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 어제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찰관님께서 좀 제대로 발언을 끝까지 답변하실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 그러니까 호텔 경제론이라는 것이 사실 몇 년 전에 이재명 후보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본인이 경제를 가르쳐 주겠다는 듯이 이것이 경제입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어제도 제가 그래서 뭘 염두에 두고 이런 괴짜 경쟁을 한지 몰라가지고 제가 케인지언 승수 효과냐 물어봤더니 속이 막 따돌어지더라고요. 근데 케인지언 승수 효과에 따르면은 저런 식으로 무한동력처럼 10만 원이 계속 도는 형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이건 참 지적하기도 어렵다. 어디서 케인지언 승수 효과 주워 들으신 다음에 정부 지출이 어떻게 승수 효과 일으키는가에 대해 설명하신다면은 저것도 말이 안 되고, 또 그래서
이게 자꾸 지적을 받으니까 그저께인가요? 그 3일 전인가요? 유세차에 올라가시고는 또다시 내가 경제를 가르쳐줄게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뭐 외상값을 갚는다 모델로 바꾸셨거든요. 서로가 서로의 외상값을 갚고 뭐 이런 식으로 가셨는데 이거는 더 근본이 없는 얘기 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 모델이 동작 안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외상값을 갚거나 아니면 물건을 산다 해가지고 그 다음 사람이 사고 외상값을 갚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한동력식으로 설계된 이재명 후보의 호텔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도대체 누구에게 공감을 사려고 이런 걸 만든 거냐. 제가 그래서 어제서 딱 그 모순점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돈이 돌아서 활기가 생겨서 뭐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 경제가 아니면은 뭐 활기를 찾을 수 있다 이런 거라면은 아니 뭐 법인카드 들고 와가지고 계속 소고기 샀다가 취소하고 이러면 되는 거냐.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 가지고 저도 경제학에 대한 지식이 제한적이긴 하지만은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그래서 좀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나 해가지고 상수해달라고 제가 기회를 드린 건데 저한테 억지로 이렇게 막 계속 얘기하시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리고 어제 팩트체크대로 이제 남발하던데 그런 식으로 온라인으로 우욕다짐 해가지고 될 수 있는가 궁금합니다. 제가 그 팩트체크라고 만드신 것들 그 판넬을 또 들고 나와가지고 이거 팩트체크가 된다고 생각하시냐 다음 토론에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문수 후보가 공개적으로 사실 러브콜을 보내셨는데 네. 단일화 입장에는 가능이 없습니다. 뭐 러브코리아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지만은 저는 제가 거기서 일관되게 제가 그것에 동의하거나 참여할 수 없는 이유를 밝혀왔고요. 저는 뭐 전체적으로 김문수 후보님은 좀 안타깝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의 영역에서 이제 사실 국민의힘의 영역에서 오랜 기간 벗어나 계셨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장관을 지내시긴 했지만은 그 당내 권력 투쟁에서는 상대적으로 또 책임이 적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쩌다 보니 저 당권 투쟁 한가운데 서시면서 좀 초기에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한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김문수 후보님의 그런 진정성이나 아니면 나름의 보수 진영을 그 앞에서 선거를 치러보려는 그런 선의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이길 수 있는 방식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단일화 논의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